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화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이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발표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에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야 정치권이 정한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결국 퇴진의 시기와 방법론을 국회에 던진 셈인데요. 여야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국민적인 요구에 답을 한 것, 야당을 향해서는 탄핵 일정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반면에 야당은 탄핵을 앞둔 교란책이자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야3당은 일정대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태도 변화가 변수로 떠오르면서 탄핵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미지수로 남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에 대한 여야 3당의 입장을 2부와 3부에 걸쳐서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YTN 개관 해설위원인 용인대 최창렬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대국민 담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원래 질서 있는 퇴진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오늘 대통령의 담화는 일단 질서 있는 퇴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가 퇴진 시한을 명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저께 국가 언론들이 제안했던 것도 4월로 퇴진 시한을 못을 받고 네. 그리고 거국내각 총리를 세우고 개헌해라 이런 요지였는데 네. 지금 이제 대통령의 담화는 법 절차와 일정을 밝혀주면은 그 일정에 따라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공을 국회에 넘겼기 때문에 대단히 상황이 꼬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자진해서 퇴진해야 되는데 그게 당장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했던 것이었거든요. 일단 네. 그것과는 배치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정치권이 이제 탄핵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새누리당의 비박은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으로 믿고 추진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랬죠. 개인 일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변을 관리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다.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1차, 2차 담화와 같은 일관된 입장입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대통령 스스로는 잘못한 게 없다.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국정농단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자기하고는 관련이 없다.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네. 단지 주변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을 뿐이라는 말씀이라서 상당히 민심과 역행하는, 민심과 배치되는 그러한 담화였다라고 총평하고 싶습니다. 네, 질서 있는 퇴진도 아니고 민심과도 네. 역행한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자, 같은 맥락일까요? 이 대통령 담화 발표 직후에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SNS에 대통령이 무서운 함정을 국회에 던졌다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야당 입장에선 국회로 떠넘겼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탄핵이 사실상 초일기에 들어왔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탄핵안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 상정하고 2일날 탄핵 표결하겠다 이런 입장이 기회적이었는데 일단 탄핵 시기는 일단 상당히 주춤해졌어요. 일단. 네. 왜냐하면 새누리당의 비박이 동의하지 않으면 탄핵은 통과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비박 내에서 벌써 이제 입장이 엇갈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일단 국회에 공을 던졌는데 사실상 법적인 측면에서 봐도 대단히 애매한 거거든요. 네. 지금 헌법 질서라든지 법의 테두리 내라면은 대통령이 물러나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가 결단함으로써 퇴진하는 방법 단지 그것이 네. 당장 당장 퇴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시한을 정해놓고 하라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이었거든요. 네. 어제는 뭐 친박 중진들은 그것을 명예퇴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네네. 지금 국회에서 법과 절차를 다 밝혀달라고 그러는데 국회가 밝히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굳이 있다면 탄핵을 제외한다면요. 대통령 퇴진 또는 대통령 사임 촉구 결의안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네네. 그게 이제 뭐 정치적인 압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구속력이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네. 대단히 애매한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게 원래
지난 10월 24일 날 그 태블릿 PC에 여러 가지 그 문서가 있다는 것이 네. 보도되고 난 다음에 거의 그대로 그때의 시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아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대단히 국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게다가 지금 임기 단축을 위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긴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임기 단축 포함이라는 건 사실상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을 연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라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이건 완전히 지금 탄핵 절차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헌법 질서에 따라서 하자라는 게 청와대나 여야의 생각이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간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해주신 대로 기존에 원로들의 재원도 있었고요. 친박계 네. 중진과 또 오늘은 초선 의원들의 명예퇴진 건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명예퇴진에서 임기 단축을 포함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원포인트 개헌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교수님. 예. 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그럼 퇴진시키기 위해서 이 개헌을 해서 헌법상의 임기를 단축하면 이번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일단 현재는 원포인트 개헌이 그런 거겠죠. 네. 그 현행 대통령에 한해서 임기를 단축한다라는 헌법이 붙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건 사실 대단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네네. 개헌 문제라는 게 단지 이게 아니라 권력 구조의 개편 그리고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틀을 바꾸는 개헌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물론 개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권력 구조에 대한 것도 그렇고 계속 이제 정치공학적인 여러 가지 계산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근데 여기 지금 이제 대통령 임기 단축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국민투표까지 가야 되는데 과연 그 원포인트 개헌만 가능하는 분위기냐 이 분위기가. 네네. 저는 그것이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보는 거죠. 네네. 그리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고 봅니다만 국회가 지금 여야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야당 간에도 의견이 엇갈린 상황 속에서 네. 이거는 그야말로 아까 박지원 의원이 함정이라는 말씀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상당한 그 좋게 말하면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묘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정말 탄핵의 시계를 멈추게 한 그러한 정치 구단의 승부수가 아니냐 이렇게도 보여진다는 면이죠. 네네. 자, 정치 구단의 묘수다 이런 말씀까지 네. 하셨는데 말이죠. 상당히 좀 놀랍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 300명이 탄핵을 결의하니 못하니 이러고 있는데 대통령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국민투표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확대 해석이 되면 그렇죠. 이게 촛불 나오고 있는 국민들은 참 당혹스러운 상황인데요. 여야 모두 긴급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의총도 열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교수님이 예측하시기에 각 당 여야 3당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야당이 탄핵 시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일단 탄핵을 보류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야당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야당은 지금 탄핵을 계속 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발표했죠. 단지 새누리당은 이 탄핵에 대해서 뭔가 다시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벌써 정진석 원내대표가 했거든요. 벌써 여기서 탄핵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이 담화로 해서 벌써 탄핵은 멈추는 상당히 탄핵의 스텝이 엉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담화를 발표하면서 청와대 측에서는 충분히 예측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외형적인 거는 국회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니까 의회주의의 차원에서 게다가 야권이 지금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분은 사실은 국회로서는 대단히 난감한 상황이죠. 그렇군요. 탄핵 이후에는 국회가 대통령의 퇴진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각제 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일리 있고 조리 있는 것 같으나 이건 정말 정국을 꼬이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승부수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네, 아까 박지원 위원장의 함정 이 키워드가 자꾸 떠오르는데요. 자, 끝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여야 입장은 저희가 2부 3부에서 직접 또 의원들에게 물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야3당이 특검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까? 조승식 변호사, 박영수 변호사 이게 두 사람 중 한 명을 대통령이 결정해서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일부터는 또 본격적인 국정조사 일정 시작이고 특검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대통령이 선택을 해야 되고 자, 오늘 담화에 좀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29일 날이 대면 조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것도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셈이죠. 그런 셈이 됐고 결국은 사실상 검찰 수사는 무산된 거고요.
지금 이제 특검을 대통령이 모레까지 임명을 해야 돼요. 사흘 내로 임명을 해야 되니까. 네. 모레 임명하고 국정조사에 들어가는데 지금 일단 이러한 담화를 발표했기 때문에 뭐 이것과는 별도로 진행이 되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탄핵이 이 정국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논의가 같이 맞물리면서 개헌 논의에 탄핵 논의에 이제 거국내각 총리 논의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네. 지금 국회에 공을 던져놓은 상황이니까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원래 원점으로 돌아왔던 논의 자체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뭐 특검도 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전국의 불안정성이 증대된다. 그리고 상당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개관 해설위원인 용인대 최창렬 교수였습니다.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한국GM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할부 및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네, 1부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